살짝 취해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봤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11월이라는 게 약간 무서우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해요. 올해 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서 12월이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12월이 기대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하는 이벤트 영상, 그 공지 영상을 올려뒀어요. 그거 보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책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MZ세대들은 다들 아실 마니또 문화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벤트 해볼 거니까 그것도 영상 꼭 봐주시고요. 이번 달에는 사실 문학 분야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거 정리하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좀 폭넓은 독서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는데 근데 되게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또 영상 길어질까봐 살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거 아마 제가 딱 초반에 올려가지고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키 에세이를 읽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딱 덮자마자 카메라 켜고 막 주절주절 막 떠들었죠. 그냥 두서없이 떠들었었는데 요 책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를 읽고 좋아가지고 총 3권 중에 안 샀던 시리즈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총 2권을 읽었습니다. 요게 총 3권짜리 시리즈인데요. 이게 또 사람이 3권이나 있으면 순위를 매기고 싶잖아요. 저는 요 샐러드가 제일 좋았고 그 2등이 요거 채소의 기분이고 3등이 요 가장 마지막에 산 저녁 무렵의 면도하기였습니다. 이분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소설보다 에세이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또 요 책을 읽고 나서 또 다른 책들을 좀 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문학동네에서 하루키 스페이스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강릉에 또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게 좀 그런 게 저는 하루키를 안 좋아하고 싶은데 점점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짜증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세이의 매력에 굉장히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에세이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소재로 저도 한번 글을 써보겠다라고 굉장히 막 들떠가지고 얘기했는데 딱 2편 썼죠, 지금까지. 앞으로 좀 부지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세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 책을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실에 다가가기라는 에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따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약간 기대감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비주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예술영화, 인디영화만 보지 뭐 상업영화만 보는 애들하고는 뭐 상정도 안 할 거야. 그런 거를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런 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런 걸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막 플래그도 많이 붙이고 따라서 쓴 문장도 되게 많아요. 막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장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고 오 박수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취향에 맞지 않는 뭐 그런 장르나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잘 해버리면 어쨌든 이렇게 그 매력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2번째로 소개하려던 게 따로 있었네요. 지금 여기 없어서 까먹은 것 같은데 에이머스 데커 시리즈를 정주행했습니다. 광고하는 영상 올려가지고 보셨을 텐데 이게 광고하기로 하면은 이제 사실 저는 먼저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10월 달에 읽긴 했는데 뭐 그냥 광고 영상 올라갈 겸 해가지고 정주행을 좀 달렸는데 저랑 잘 맞는 시리즈여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넷플릭스 그냥 흥미로 보는 가벼운 거 보거든요. 넷플릭스를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이 시리즈 책을 계속 넘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5권 이상의 책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꼭 순위를 매기고 비교를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리즈가 어떤 면에서 가장 매력적이었고 어떤 요소가 제일 적었는지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점수표를 매겨놨는데 그냥 블로그로 살살 풀지 영상으로 매운맛으로 풀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12월 달에 올릴 영상들이 또 이만큼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잡담을 계속하게 되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이번에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빨리빨리 일을 해주면 영상으로 많이 만들고 못하면 블로그로 이렇게 깨작깨작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역주행 시리즈로 보여드렸던 체링크로스 84번지예요. 중고 책 거래를 했던 편지가 오갔던 이야기인데 사실 요 12월 달에 그 책 선물하는 이벤트도 요거에 약간 살짝 취해 있어가지고 요런 아이디어를 기획했던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역주행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권은 줄리언 반스의 소설책이죠. 이것도 이번 달에 광고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광고 치고도 또 소개를 잘하지 않았나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해봅니다.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와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였어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 광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만 보고 와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를 엄청 혼냈습니다. 책을 이렇게 두 번 읽게 만드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니 하고 놀랐고, 이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아내와 사별한 슬픔을 다룬 글인데요. 이게 1, 2, 3부가 있는데 1부, 2부는 뭐지? 이게 이 얘기가 왜 등장했지 싶은데 3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 애처가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줘요. 같은 아픔을 겪은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사실 가장 큰 위안이 되고 그것이 그냥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누군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후벼 파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 상처를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영문학의 대가로 몇 명 뽑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인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문학적인 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각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줄리언 반스 얘기해봤으니까 은권은 났군요. 이 책도 읽었는데 너쉘입니다. 현대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몇 명 중에 한 분이 또 이분이잖아요. 제가 이분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은 제가 이언 맥큐언의 팬이니까 읽은 책이고 남들이 이언 맥큐언을 팬으로 만들어줄 책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책은 햄릿을 이언 맥큐언의 시각으로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스토리를 알 법도 한데 또 굉장히 독특해요. 이 소설의 화자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있는 게 아니라 태아 자체가 세상사를 모두 알고 있는 인생 한 3회차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고 이언 맥큐언식으로 그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요소도 잘 보여줍니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스릴러 소설 같은 그런 긴장감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세계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언 맥큐언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역시 하면서 좋아하실 것 같고 뭐지? 라고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팬이니까 더 재미있게 읽었던 책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소설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살짝 섞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막 스릴러라고도 되었지만 이게 지식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겁니다. 한 방울의 살인법이라는 독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약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이 독약을 이용했던 역사적인 유명한 사건들은 뭐가 있고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실제 사건 파일 이런 거 듣는 게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보게 돼요. 뭐 청산가리도 나오고 비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는 너무 흥미로웠던 게 몸속에 엄청난 방사능을 일으키는 플룻 무슨 듐?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지식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 독약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ATP의 기능을 어떻게 교란시켜가지고 뭐 내장에 어떤 출혈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지식과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나왔던 것들 중에 실제로 다른 작품에서 봤던 것들 보면 오 이거다 하고 반갑기도 해요. 그 넷플릭스의 그 남자 좋은 간호사인가? 거기 나왔던 그 실제 사례가 들어서 오 맞아 라고 하면서 되게 또 신기하게 읽었습니다. 그럼 범죄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서 봤던 사건, 거기에서 봤던 독약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는 지식서라고 하기에는 약간 범죄 소설 같기도 한 그런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왜 어려운가라는 책이에요. 이 주제가 제가 올해 쭉 이렇게 책을 고르면서 계속 생각해왔던 거가 다 있어서 같은 테마로 읽어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되게 다양하고 답답한 사람이 많을까? 좀만 더 양보하고 좀만 더 배려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돼서 서로에게 이렇게 불쾌한 경험이 되어버리는 걸까? 왜 모두가 협동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책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독서 모임 했던 책도 같은 결에서 읽은 게 있고 중간중간 띄어서 읽어서 소개를 못했지만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다른 책도 있거든요.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읽어봤는데 애초에 막 엄청난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막 모든 이들이 착해질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것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살짝 결말 부분에서는 살짝 매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가 보고 있을 때 조금 더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거고 내 책임이라는 면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막 층층이 나눠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 일에는 악한 일도 잘 선택을 한다라는 것들을 많은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단순히 흥미롭다라고만 하긴 어려운 게 아무래도 재밌는 책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심리학 실험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들었고 이 실험이 어떻게 실행되었으며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학문적인 느낌으로 읽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진다. 빨리 결론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들이죠. 그렇게는 해도 저는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경향, 성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착한 사람들만 바르게 사는 세상 따위는 없을 테지만 사람들은 원래 이러한 경향을 타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협력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짧은 소설이죠. 갈라테이아라는 소설이고요. 이 매들린 밀러라는 작가의 팬분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키르케였나요? 그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짜 짧은 소설인데 이 책은 특징이 종이에요. 와, 이거는 이 넘길 때, 이 두꺼운, 이 촉감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인데 요즘 찾아보기 힘든 진짜 두꺼운 종이입니다. 이거 만년필 써도 뒤에 배겨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정말 두꺼운 종이에요.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 종이의 느낌으로 간직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내용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조각상이 인간이 된 이야기 있죠. 그걸 가지고 살짝 무섭게 뒤틀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종이 좋단 말 계속하네. 종이 정말 좋았습니다. 변진선님의 에세이예요.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 저랑 아마 비슷한 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신 분인데 책을 내셔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냥 이분을 보면은 그냥 예쁜 인플루언서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대 출신이라는 것도 막 반전이고 이렇게 글을 쓰실 때도 되게 진심으로 쓰셨다는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그래, 잘된 사람들은 다들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 책입니다. 또 여담이 계속 나오는데 공백님도 에세이를 썼고 최근에 겨울서점님도 에세이가 나왔잖아요. 보면은 다들 왜 이렇게 잘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북튜버들이 에세이를 다들 잘 쓰지?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막 엄청 감성적이거나 이렇게 열정을 불어넣어줄 글은 쓸 수 없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사실 북튜브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분이 이렇게 멋있는 작가가 되셔서 약간 저도 이렇게 좀 나도 이렇게 좀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떠났지? 오늘따라 좀 산만하죠. 책도 놓고 오고 제가 바디로션을 바꿨는데 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날 가던 길에서 다른 개의 영역포시 냄새를 발견한 개의 느낌이 이런 걸까 싶습니다.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살짝 경계심이 드는데 이번 달에 아일랜드 작가의 책을 또 2권 읽었어요. 하나는 윌리엄 트레버의 운명의 꼭두각시입니다. 아일랜드의 역사를 알아야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책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 찾아봤어요. 이해하고 나니까 좀 더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1차 대전 즈음부터 이제 아일랜드는 나는 독립하고 싶어! 를 외치고 있었고 1차 대전 끝나고 나선 진짜 본격적으로 막 싸움질을 하면서 이제 나를 독립시키란 말이야! 를 조금 아픈 역사로 가지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러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어떤 인물의 사랑이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슬픔들이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인물들도 많다 보니까 왜 처음에 보면은 주인공도 나오고 하녀도 나오고 옆집 남자도 나오면은 누가 이 중에 중요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지? 이런 건 인물 관계도가 없으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그냥 훅 지나가는 듯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되게 잘 그려낸 작가더라고요. 나는 어떤 한 감정을 표현할 때 640, 480 해상도로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확대를 하고 해서 이렇게 고화질로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아일랜드 작가들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한 2번째 책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 그 독서 모임 책으로 읽었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나서 너무 아름다운 책인 것 같아서 필사를 해보려고 이렇게 원서를 따로 사서 필사를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작가님의 신간이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아마 금방 읽어볼 것 같아요. 이 책과 이 책 모두 다 그 아일랜드의 시골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낼까라는 감탄을 하면서 읽은 아일랜드의 작가 두 분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약간 부담스러웠죠. 이렇게 책까지 나를 안 도와줄 줄 몰랐는데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할까 많이 고민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책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는 신간도 있지만 좀 오래된 책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어보셨던 기억이 있는 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랑 겹쳤던 책은 무엇이 있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12월 책 선물 이벤트 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보시고 빨리빨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